안녕하세요. 헤어의 신 조유진입니다. 요즘에 제가 유튜브 하고 있잖아요. 제가 제 인스타그램 DM으로 지금 고등학생인데 미용의 꿈을 꾸고 있는 그런 분들한테 질문을 받았어요. 오히려 궁금한 점도 있긴 한데 저한테 던지는 질문들 약간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되게 미용하면서 내가 이런 질문을 받았던 게 과연 언제였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거를 좀 영상으로 담으면 괜찮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다시 태어난다면 그래도 헤어 디자이너가 되시겠습니까? 너무 참신하지 않나요?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다니. 저는 다시 태어나도 미용을 할 것 같아요. 제가 미용을 2002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뭔가 원해서 했다기보다는 우연찮은 기회에 미용이라는 직업을 접했어요. 근데 정말 하면 할수록 되게 매력적인 직업이더라고요. 저는 그때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이 미용이라는 기술 자체가 아무리 나중에 기계화 시대가 돼도 요즘에 기계들이 다 하잖아요. 미용이라는 거는 과연 기계가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도 그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머리만 잘리는 게 아니라 고객하고 상담도 해야 되고 디자이너의 감성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기계가 할 수 있는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용이라는 직업의 기술을 잘 배우면 정말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정말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미용이라는 직업을 할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저를 살펴보시고 헤어 디자이너가 되기에 필요한 자질이 갖추었는지 판단해 주실 수 있나요? 근데 이거는 절대 모르죠. 왜냐면 실제적으로 일을 해봐야지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을 하기도 전에 이 일이 맞을 것 같다, 안 맞을 것 같다라는 판단은 하긴 좀 어렵고 그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일을 하다 보면 그냥 좀 타고났네? 소질 있네? 이 정도는 미용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보면 조금 알아요. 그래서 그 정도는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헤어 디자이너는 경쟁이 심한 직업인가요? 라는 질문인데 이 세상에 경쟁이 심하지 않은 직업이 뭐가 있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질문의 답은 경쟁이 심해요. 경쟁이 엄청 심합니다. 다른 직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전국 전 세계적으로 미용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 중에서 유명한 사람, 돈을 많이 버는 사람, 뭐 상위 1%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열심히 미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경쟁이 무조건 심하죠. 근데 디자이너들마다 이 생각이나 가치관이 다를 수 있는데 그냥 나는 돈을 적당히 벌고 적당히 유명하면서 내 고객하면서 좀 이렇게 편안하게 미용을 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는 엄청나게 유명해지고 싶고 돈도 많이 벌고 막 그렇게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약간 그런 분들일수록 경쟁 쪽으로 좀 들어가는 거고 만약에 뭐 나는 그냥 조용히 미용할 거야 라고 하면 이제 경쟁 쪽이랑 관련이 없겠죠. 그냥 조용히 미용하는 거니까. 근데 이왕 미용하는 거 한번 이름 한번 날리고 조금 유명해지고 돈도 많이 버는 게 아무래도 여러분들의 그런 목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번째로는 군대를 다녀오고 나서 디자이너 공부를 하고 쉽게 좋은 가게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 제가 이해한 거로는 그냥 군대를 다녀왔으니까 좀 나이도 있고 하니까 그냥 뭐 재교육센터, 뭐 커트 배우고 뭐 그냥 이런 학원 같은 데에서 배워가지고 좋은 곳에 디자이너 취업이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말 미용실에서 인턴부터 이렇게 수순을 밟아서 올라가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해요. 그냥 뭐 딴 데서 재교육센터나 이런 학원에서 뭐 커트 배우고 일반적인 거 배워가지고 디자이너를 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인턴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겪지 않고 바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경험이 많이 부족해서 오히려 인턴들보다 좀 더 모르는 디자이너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미용실에서 차근차근 밟아서 올라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 보통의 능력을 갖춘 사람은 이 미용이라는 일을 시작하고 나서 5년 동안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미용은 처음에 돈을 못 벌어요. 그래서 돈을 생각하고 덤벼들면은 그만두실 거예요, 아마.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이 미용 인턴에 대한 기간이 좀 짧아졌다고 쳐도 뭐 2년, 3년이면 디자이너가 된다고 해요. 그럼 기본적으로 이제 디자이너가 되자마자 막 손님이 막 오진 않잖아요. 그죠? 왜냐면 이거는 정말 이것도 케바케인데요. 디자이너가 되고 되게 짧은 시간 안에 대박이 날 수도 있고요. 5년차, 6년차, 뭐 10년차가 돼도 돈을 많이 못 벌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하기 나름이거든요. 내가 정말 열심히 자료 많이 만들고 정말 그런 데이터가 없으면 고객님들은 여러분들을 몰라요. 여러분들이 고객님들 올 수 있게 헤어스타일 자료를 많이 만들어 놓고 고객님들이 보고 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자료도 없는데
어느 누가 홍보해준다고 해서 고객이 오나요? 요즘에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미용하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어느 미용실을 갔는데 머리를 받아봤어. 근데 머리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 사람한테 나 어디 A 미용실 가서 A 선생님한테 머리 했는데 너무 마음에 든다. 너도 가봐 라고 했을 때 내가 소개해준 사람이 그냥 가진 않아요. 내가 소개시켜줬다고 해서 검색을 해보겠죠. 그 선생님이 어떤 스타일을 하는지. 근데 마음에 드는 스타일이 없거나 헤어 작품이 없으면 뭔가 불안하거나 아니면 아 나 안 갈래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고개를 어떻게 보면 놓치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5년 동안이라는 기간을 잡는 게 아니라 디자이너가 된 시점부터 내가 얼마나 빨리 자료를 만들고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간을 단축할지 아니면 뭐 기간이 오래 지나도 돈을 못 벌고 계속 제자리 걸음인지 이거는 정말 정답이 없어요.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기회가 왔을 때 내가 잡을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기초가 탄탄하게 좀 잡혀 있어야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6번째, 헤어 디자이너의 장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장점, 저만 할 수 있는 고유의 기술. 내가 뭐 시골을 내려가도 되고 해외에 가도 되고 정말 어딜 가든지 간에 이 기술 하나만 있으면 먹고 살 수 있어요. 고유의 기술이에요. 이 미용 기술은 좀 특이하게 똑같은 기술을 배워도요, 이 디자이너들마다 감성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 감성이 들어가면 이 기술이 좀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만이 할 수 있는 나만의 고유의 기술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미용의 가장 큰 장점은 나만 할 수 있는 기술이 생긴다는 거. 어딜 가서든지 먹고 살 수 있는. 단점은 몸이 많이 망가져요. 저희는 점심시간이 따로 없어요. 그리고 고객을 한 명이라도 받기 위해서 밥을 엄청 빨리 먹어요. 주변에 약간 미용하는 친구들이나 있으면은 요즘엔 잘 모르겠는데 밥 먹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거든요. 이건 몸에 밴 거예요, 습관이. 그러다 보니까 위가 안 좋아요. 그래서 위염 이런 거 많이 걸려서 아프는 미용사들이 되게 많아요. 어깨나 이런 팔목이 안 좋아요. 그래서 미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보면 팔목에 아대 차고 있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특히 여자 디자이너 분들 같은 경우는 약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정말 팔목 터널 증후군 이거 수술해가지고 미용 못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힘든데 정신적으로도 좀 힘들어요. 왜냐면 이 고객님들의 약간 그런 감성도 좀 터치해줘야 되고, 저희가 아무리 안 좋은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정말 그 고객한테 긍정, 이 밝은 에너지를 줘야 되거든요. 내가 힘들다고 내가 몸이 아프다고 해서 거기서 티를 내면은 고객님 입장에서는 내가 기분 좋게 머리를 받으러 왔는데 뭔가 조금 불편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어떻게 보면은 미용이라는 직업도 연예인, 이 TV에 나오진 않지만 연예인이랑 비슷한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많이 힘든 게 가장 큰 단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7번째, 청담동이나 유명한 헤어샵에 입사할 수 있는 자격 조건. 이건 미용실마다 좀 달라요. 근데 제가 운영하는 미용실 기준으로 보면 고등학교만 나왔다고 해서 취업이 안 되고 대학교까지 나와야 취업이 되고 이런 미용실은 없어요. 제가 아는 미용실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강남 청담동에 대한 약간 그런 뭐라지 벽을 너무 높게 생각해서 아 내가 과연 갈 수 있을까? 내가 저기를 지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전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편안하게 지원하셔도 돼요. 가고 싶은데. 정말 내가 미용에 대한 열정만 있고 난 여기에서 정말 열심히 할 거고 미용으로 성공할 거고 나는 미용 아니면 안 돼.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비주얼, 뭐 스펙 이런 것도 보시나요? 라고 했는데 당연히 비주얼이나 스펙이 좋으면 좋죠. 왜냐면 미용이라는 직업 자체가 누군가를 꾸며주는 직업이잖아요. 본인을 가꿀 줄 알아야 남들도 가꿀 줄 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기 관리가 좀 되신 분들은 아무래도 좀 면접 볼 때 플러스 요인이 좀 되죠.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말은 뭐가 됐든지 간에 그냥 뭔가 내가 꿈꾸거나 뭔가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도전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일단 한번 해보시고 나서 후회를 하더라도 일을 해보고 나서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 근데 해보지도 않고 이거 재고 저거 재고 이거 궁금하고 저거 궁금하고 하다 보면 하루하루 시간 계속 흘러가요. 바로 도전하십시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